우리를 매혹하는 두 개의 키워드, 그리고 음악. 조지 A. 라이시 외 광기와 소외의 음악. 그의 늦봄, 나는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채 대학 문화의 험난함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선배들은 경험과 기대 사이에서 자칫 놓치려는 연속성을 든든히 이어주는 끈이었다. 그중 한 선배가 짧은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자 했다. 군대 간 선배를 면회하러 가는데 같이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매일 딱이 올려붙이듯 들이닥치는 일상에서 숨 돌릴 기회다 싶어서 얼른 따라 나섰다. 머리를 감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의 젖은 머리. 차창 밖에서 들이치는 햇볕 정도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는 여행이었다. 선배의 군인 선배를 본 기억조차 없다. 오래전이어서일까? 아주 강렬했던 순간을 제외한 배경은 희미해져 버린 걸까? 돌아오는 길에 선배는 나와 핑크 플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게 이어폰을 건넸다. 낯선 음악을 듣는 동안 내겐 오직 청각밖에 남지 않은 기분이었다. 버스에서 등 떠밀려 내리고 나서도 터미널 한가운데 엉거주춤 서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게 핑크 플로이드는 월석이 떨어지듯 내 삶에 느닷없이 난입했다. 이 책의 저자 15명 중 한 명인 카리 칼리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궁금하다. 왜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과 친숙한 우리 모두는 그 음반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하고 싶어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자신이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핑크 플로이드는 전설이 됐다. 이 책은 전설에 대한 분석이다. 그보다는 찬양에 가깝지만. 광기와 소외는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키워드다. 이 두 가지는 직감적으로 와닿는 것이기도 하고 분석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밴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멤버 시드 베럿의 불완전한 번뜩임은 광기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한 것이었고 그가 이끌던 시절의 핑크 플로이드는 장난과 몽상이 뒤섞인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다. 베럿이 탈퇴한 이후 밴드를 이끈 로저 워터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와 실존, 타자성을 음악 안에 끌어들여 깊디 깊은 사유의 우물을 팠다. 그들의 음악은 충격적이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아 은연중에 고개 돌리던 현실 속으로 멱살을 잡아 확 끌어들이는 듯하지만 실제 음악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정하다. 로저 워터스는 앨범 The Dark Side of the Moon을 긍정적인 것을 포용하고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라는 간곡한 권고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삶이란 리허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한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도덕적, 철학적, 정치적 입장에 근거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선택할 수 있죠. 그 선택들은 정치적인 고려, 돈, 우리가 가진 본성의 모든 어두운 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밝거나 어둡게 할 기회를 얻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성향을 초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그림에 작은 흔적을 남기게 되니까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더 빨리 비행해야 한다는 압박, 교회나 정치와 같은 조직화된 권력 구조, 폭력, 공격성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허우적거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들의 음악이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이후에도 여러 번 변주되거나 인용되는 까닭이다. 지금의 문화는 위로에 집중하고 그것을 상품화하지만 핑크 플로이드는 위로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것은 묘하게 위로가 된다. 그들과 나,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에 매혹된 모든 이의 삶이 겪고 있는 험난함이 결국 비슷하다는 동질감이다. 핑크 플로이드를 통하면서 철학은 좀 더 쉽게 이해되고 철학을 통하면서 핑크 플로이드는 좀 더 심오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 전설적인 밴드의 팬에게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유용하다. 가능하다면 음악을 들으며 읽는 것도 좋겠다. 처음 혹은 또다시 매혹되기 위해서.